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의 관심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왜 그러냐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취재해보면 가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활짝 웃을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 통속이 되어서 검사 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이 부분을 공격하고 체포동의안 양심껏 찬성해라, 왜 이런 압박을 넣느냐, 이런 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지 그 죄값을 받아라 라고 한 사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이제 논의한다 이러는데, 이건 대응 방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 하달 또는 표단속, 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게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단속에 이렇게 열중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데 그 부결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퀄리티.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소속 의원 전원한테 왜냐면 지난 주말 임박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반박하는 내용을 본인이 한 20쪽 정도로 다 이제 친전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요약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의원 전원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낼까요?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부결되더라도 부결이 확실시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1대1로 지금 의원들 면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일에 규탄대회 열었죠. 18일에 개딸들 중심으로 또 도심에서 집회 열었죠. 이런 것들이 다 표단속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 박지현 전 위원장 사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당시키자, 징계하자, 이런 청원 게시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그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이런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탈표, 이걸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는 것, 그 다음에 가까스로 부결되는 것, 가결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결될 가능성 없다고 했죠. 지금 여러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가결될 가능성을 전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건 최종적으로야 알 수가 없죠.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취재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실은 시청자한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압도적 부결이냐 가까스로 부결이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도적 부결이 돼야 다소 안도하는 거고, 가까스로 부결, 그러니까 이탈표가 많으면 그러면 가까스로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선 큰 덩어리로 볼 때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그룹, 찬성하는 그룹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그룹, 뭐 대표적으로 민주당 169명, 그 다음에 무소속 중에 민주당 출신이 있습니다. 6명.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역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인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렇게 하면 177석입니다. 177석. 여기에 이제 권은희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와 있죠. 뭐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반도체 무슨 위원장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 여긴 또 뭐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는 국민의당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 맞바꿨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177명이 체포동의안 반대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거고, 찬성 그룹에는 국민의힘 115명, 그 다음에 정의당 6명, 여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뭐 이 정도가 되면 122명, 뭐 이 정도가 되죠. 122명. 그러니까 뭐 이건 압도적입니다. 뭐 거의 55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50명이 가결 숫자죠. 150과 177을 하면 28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28명이 과연 이탈할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결이 만약 된다면, 첫 번째 이론적으로, 그러면 가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판사의 결정, 영장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똑 떨어지는 범죄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문제는 아마도 다툼의 여지가, 배임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대장동 배임이 아직은 뇌물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남FC 문제가 워낙 똑 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결이 될 경우, 아까 얘기했죠. 부결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압도적 부결, 그 다음에 가까스로 부결이 있는데, 압도적 부결 가능성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이탈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탈표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식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거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뭐 이원욱 의원, 뭐 이런 정도인데,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투표장에 가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다. 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의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도 우리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많아야 5 내지 6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 내지 6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는 건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반대표 아까 저 체포동의안 반대 진영 이게 177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생기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다. 한 150, 2, 3 정도로 부결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그야말로 짙은 먹구름이 끼는 겁니다. 왜? 이게 곧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앞으로 여기서 설령 부결이 되더라도 그 부결되면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또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겠죠. 뿐만 아니고 백현동 수사하죠. 정자동 그 판교 호텔, 판교 힐튼 그거 수사하죠. 대북 송금 수사하죠. 이 수사해서 이것도 또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방탄, 2방탄, 3방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일 방탄만 하다가 마느냐 이런 여론 벌써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저는 이 늘어나는 게 상당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민주당이 바로 서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까스로 부결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2, 제3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게 그 부결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몇 표 차이로 부결되느냐. 이 부결에 동의한 국회의원 숫자가 오늘이 아마 최고치를 기록할 거고 그리고 24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오늘보다 단 한 표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기류 이게 늘어나겠죠. 앞으로 정자동 때, 백현동 때, 대북송금 때 늘어날 겁니다. 왜? 우선 하나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일방탄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구속영장이 될 텐데 자 쌓이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쌓이면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더라도 이 부결의 질에 굉장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아슬아슬하면 앞으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웃지 못하는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이 얘기는 결국 압도적 부결이 되지 않고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날도 머지않았다 하는 시그널, 신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력전을 다하는 거죠. 압도적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압도적 부결은 안 될 거고 아마 이탈표가 적어도 몇 표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도 압도적 부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77 중에서 한 17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압도적 부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한 7표 정도가 이탈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압도적 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압도적 부결이 아니고 170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긴장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전선이 그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웃지 못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탈표가 10표 가까이 나오면 이게 웃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